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진묵의 지식TV의 고진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온도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27도씨의 2배는 몇 도씨가 될까?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정도, 중학교 과학 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학, 뭐 요 정도 수준에서의 지식이면 아는 학생도 있을 거겠죠. 하지만 그걸 놓친 학생들은 모르겠죠. 혹시 이거 뭐 54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산입니다. 54도면 뭐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54도가 아니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도라 하는 것은 온도라는 것은 온도가 뭐나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체의 차고 더운 정도를 수량적으로 표시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물체의 차고 더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대학교 이상의 진학을 하다 보면은 연력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연력학이라는 과목과 그 다음에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런 데를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차고 더운 정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다 이거예요. 뭐 기준이 되는 온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섭씨 100도가 뜨거운가요? 누구의 온도에 비해서 뜨거울까요? 물론 사람의 체온하고 비교하면 뜨겁겠죠. 그러나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6000도.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 그러면 태양의 표면 온도에 6000도를 기준으로 하면 100도는 섭씨 100도는 이건 3발에 비해 아주 차가운 거겠죠. 또는 무슨 원자폭탄이 터질 때의 온도라든가 뭐 이런 폭탄이 터지는 온도에 비해서 또 6000도는 또 그렇게 크게 높은 온도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애매한 것은 학술적으로 정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급적인 정의지 온도의 정확한 정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의 정확한 정의는 뭐라고 내려야 되느냐? 웃기게도 온도의 정의는 이렇게 내립니다. 온도계에 나타난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선생님 기억으로는 온도를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온도계를 정의하기는 매우 쉽다. 그래서 정의된 온도계에 나타난 수치를 온도라 한다. 하하, 온도라 한다. 그렇단 말입니다. 온도계는 제작자 이름을 따요. 제작자. 온도계를 만든 사람 이름을 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 쓰는 온도가 4가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계가 4가지 종류의 온도계가 있어요. 보면요. 섭씨 온도가 있고요. 섭씨 온도.
섭씨 온도계의 눈금입니다. 섭씨 온도. 섭씨 온도의 단위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화씨 온도가 있어요. 화씨 온도. 화씨 온도의 단위는 도 F입니다. 화씨. 그 다음에 켈빈 온도가 있어요. 켈빈 온도. 켈빈 온도의 단위는 대문자 K예요. 그 다음에 랭킨 온도라는 게 있어요. 랭킨 온도. 랭킨 온도는 도 R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온도가 있는데 역시 이건 전부 다 사람 이름이다. 섭씨가 만든 온도계. 섭씨는요. 셀시우스라는 사람의 한자식 표현이에요. 셀시우스. 셀시우스라는 사람 이름에 이걸 섭씨라고 한자식으로 이렇게 귀자 3개를 붙이면 섭자거든요. 섭씨가 만든 온도계다. 섭씨 온도. 이건 파레나이트. 파레나이트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그래서 이건 화씨, 빛나라자. 빛나라자 써서 화씨 온도계 이렇게 말하고요. 켈빈은 글자 그대로 켈빈이에요. 켈빈경. 켈빈. 로드 켈빈. 켈빈경. 영국의 유명한 귀족이죠. 켈빈. 그래서 이석을 우리가 열역학적 절대온도라고 그래요. 열역학적 절대온도라고 그래갖고 국제적으로 쓰는 정식 온도는 켈빈 온도가 되는 거예요. 랭킨 온도는 이거는 랭킨 글자 그대로 랭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랭킨은 이거는 화씨 절대 온도라고 그래요. 화씨 절대 온도. 네, 설씨 절대 온도. 섭씨 절대 온도는 켈빈이고 화씨 절대 온도는 이제 랭킨 온도가 되는데 보시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면 섭씨 온도는요. 물에 끓는 점을 100도씨. 그 다음에 물에 어는 점을 0도씨 이렇게 잡고 그 구간을 100등분한 거예요. 이 구간을 100등분. 그러니까 얘는 1도, 2도, 3도 해서 100도까지 갔다. 이게 섭씨 온도입니다. 물에 어는 점. 빙점이라고 그래요. 어는 점. 이게 어는 점. 이건 끓는 점.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죠? 그래서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같잖아요. 얼음이 녹는다, 물이 언다. 그래서 영어로는 멜팅, 이 녹는 점이라 그래서 멜팅 포인트라고 그래요. 멜팅 포인트. 멜팅 포인트라고 그러고 얘는 끓는 점을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비등점, 한자어로는 비등점, 이거는 빙점, 융점 그럽니다. 하여튼 100도라고 그러고 화씨는요. 어는 점을 얘를 32도 F라고 하고요. 여기를 212도 F로 잡아요. 그래서 얘를 몇 등분한 거냐면 180등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관계는 비례 관계로 이런 관계가 성립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C고 여기가 F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180과 요거. 그럼 이게 비례 관계는요. 자, 100 빼기 0, C 빼기 0. 이거는 212 빼기 32분의 F 빼기 32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요. 100분의 C가 되고 얘는 180분의 F-32가 돼서 이거 정리를 하면 C는 약분하면 이게 항상 5하고 9입니다. 20으로 약분하니까 이게 5고 이게 9예요. 그래서 C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C는 9분의 5 가로 열고 F-32가 되고 F는 5분의 9 곱하기 C 더하기 3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식을 알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요렇게 제작 원리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원리가 요거예요. 요건 요거를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100등분의 요거 C. 요게 0이니까요. 요게 100도고 요게 0도 C니까 100 빼기 0이면 100 아니에요? 212 빼기 30이면 180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분의 C 180분의 F-32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섭씨와 화씨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화씨 온도 씁니다. 화씨. 한국은 물론 섭씨 온도 써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백악관 쪽으로 100도 F, 화씨 100도인 날씨가 될 때 여름철이죠. 그때 백악관으로 이렇게 달려 들어오는 그런 뭐 게임 비슷한 게 있어요. 게임이랄까 무슨 축제 같은 거가 있는데 이게 100 디그리거든요. 100도씨. 근데 그때 단위는 화씨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절대 온도인 켈빈 온도가 주된 공식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온도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온도의 표준은 뭐냐? 절대 온도로 표기하게 되세요.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절대 온도로 표기한다. 온도를. 그러니까 요걸 꼭 기억하세요. 과학, 공학에서는 절대 온도인 켈빈 온도로 표기한다. 이게 룰이에요. 룰이 뭐야? 법칙이란 얘기예요. 규칙이고. 그러니까 27도의 2배는 27도씨를 절대 온도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드려야 되겠죠? 켈빈이라는 사람은요, 물의 삼중점을 273.16K로 보고, 온도 눈금을 섭씨와 일치시킨 온도계를 머릿속으로 창안했는데, 그거를 켈빈 온도계라고 해요. 그게 절대 온도입니다. 켈빈 온도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물의 삼중점의 온도를 273.16K로 하고 눈금 간격을 섭씨 온도계와 일치시킨 거예요. 그게 켈빈 온도입니다. 그렇다면 물의 삼중점이라는 과연 뭐냐? 물의 삼중점. 물이 액체 상태, 기체 상태, 고체 상태가 삼상공존이라 그러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액체, 기체, 고체가 한 점에 존재하는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 요거의 온도가 273.16K예요. 근데 얘가 섭씨로 몇 도냐면 273.16K는 섭씨 온도로 0.01도씨에 해당됩니다.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 관계는 그러면 0도씨는 그러니까 273.15K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요 우수리를 떼버리고 그냥 약 273K로 보통 계산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거고.
그냥 보통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는 273도라 K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 절대 온도의 값은 섭씨 온도가 0이니까 섭씨 온도에서 자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죠. 그러니까 켈빈 또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이라는 숫자를 더해줘야 등가 관계가 성립이 돼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 원래는 273.15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273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자고요. 그러면 자,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섭씨 27도라고 그랬잖아요. 섭씨 27도. 섭씨 27도의 2배는 몇 도냐 그랬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야죠. 27도씨를 일단 절대 온도로 고쳐야 돼. 그럼 절대 온도로 고치려면 어떻게 돼? 섭씨 온도 27에다가 273을 더하면 300이라는 숫자가 되고 단위는 K가 되겠죠. 이게 절대 온도겠죠. 그러니까 227도씨는 300K와 똑같은 값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절대 온도를 고쳐놓고 얘를 2배를 해주는 거예요. 얘를. 그럼 몇 도가 돼요? 600K가 되겠죠. 2배를 하면. 그러면 600K를 절대 온도인 600K를 섭씨 온도로 고치려면 반대로 600에서 빼기 273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327도씨가 되겠죠. 숫자로. 그러니까 27도의 2배는 54도가 아니라 327도씨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절대 0도입니다. 절대 0도. 절대 0도고, 자, 여기가 섭씨 100도씨에, 아니, 0도씨예요. 여기가 0도씨입니다. 근데 이게 273K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27도라고 그랬잖아요. 27도씨. 그러면 얘가 기준이니까, 절대 온도가 여기가 기준이니까, 여기 온도에, 이 온도의 2배는 여기겠죠. 여기겠죠. 이거의 2배니까, 여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몇 도가 된다? 327도씨 또는 600K가 되더라. 왜? 이게 300K니까, 얘가 300K니까, 300K의 2배는 600K인데, 600K를 섭씨로 환산하면 다시 327도씨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표기할 때는 과학이나 공학에서 표기할 때는 절대 온도인 켈빈 온도 갖고 표기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의 온도를 나타낼 때는 당연히 켈빈 온도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온도 차를 표기할 때는 켈빈 온도나 눈금 간격이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켈빈 온도의 눈금 간격은 섭씨 온도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온도 차일 때는 섭씨 온도로 표현하나, 켈빈 온도로 표현하나, 눈금 간격은 똑같아. 왜? 자, 327도에서 27을 빼나, 이게 300 아니에요? 600K에서 300K를 빼나, 똑같잖아요. 그죠? 얘는 도시고 얘는 K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차를 나타낼 때는
섭씨 온도나 켈빈 온도나 똑같이 나타나는데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어느 하나 포인트의 온도를 측정할 때, 온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열역학적 절대 온도인 켈빈 온도로 표현해야 하며, 화씨 온도를 쓰는 국가에서는 화씨 온도의 국가에서는 화씨 온도 절대, 화씨 절대 온도라고 그랬죠? 저가 켈빈, 랭킨 온도가. 랭킨 온도는 이게 화씨 절대 온도라고 그랬으니까 화씨 온도에다가 대략 얼마를 더하냐면 460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이것 또한 근사치가 된다라는 거 아울러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섭씨를 쓰는 국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되고, 미국에서는 랭킨 온도를 구할 때는 화씨 온도에다가 460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낸다.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온도를 나타낼 때는 국제 도량형 협회, 즉 SI 단위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켈빈 온도고,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그냥 온도는 섭씨 온도고, 그렇다. 그걸 구별해서 나타내자. 그러니까 27도의 2배는 몇 도냐, 몇 도씨냐 이렇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54도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학생은 이제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27도를 절대 온도로 환산하고 절대 온도를 2배 한 다음에 다시 섭씨 온도로 고치는 약간의 수고스러움이 있어야 틀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